안녕하세요. 일주입니다. 저희는 게임의 의학적 이용이라는 주제로 액션 비디오 게임 플레이 and transfer of navigation and spatial cognition skills in adolescents who are blind 라는 논문을 선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논문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한 뒤 논문 전체의 흐름, 논문의 실험 방법, 결과 및 결론, 한계, 그 다음 끝으로 질문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의 배경입니다. 맹인들은 공간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형상화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게임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임을 통해 공간의 구조를 형상화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 공간의 구조를 게임으로 만들어서 그 게임을 통하여 공간의 구조를 익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논문 전체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가설은 게임을 통한 공간에 대한 훈련이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는가 이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게임이 실제 상황에서 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실험을 통하여 이를 밝혀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실험에서 쓰인 게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왼쪽은 실제 건물의 도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를 본떠서 만든 게임 속의 지도입니다.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주변의 장애물에 대한 인식을 여러 청각 정보를 통해 얻어냅니다. 게임의 목표는 청각 정보를 통해 장애물들을 피하며 게임 속의 보석을 찾아내 탈출하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총 7명의 맹인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게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게임과 동일한 구조의 실제 공간에서 다시 실험을 실시합니다. 실험 1은 최대한 거리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이며 실험 2는 최대한 거리로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입니다. 그런 다음 실험 결과를 점수로 매긴 뒤 SPSS 프로그램을 이용 여러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면 실험 1과 실험 2에 대한 참가자들의 성공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게임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실제 공간을 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게임을 통한 훈련이 실제 공간의 구조를 익히는 데에 도움을 준 셈이죠.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X축은 주얼 포인트로 게임에서 얻은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게임 점수와 실제 공간에서의 실험 점수 간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개개인이 열심히 게임의 목표를 이루려 할수록 실제 건물에 대한 구조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하다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으나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은 어린 맹인들의 공간 지식 습득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게임을 통해 맹인들이 실제 세상에서 이동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게임이 의학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논문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이 논문의 한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여러분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것, 바로 표본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게임을 통해 습득한 공간적 정보가 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를 형상화해내고 있는가에 관한 경로를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게임이 실제 공간의 구조를 익히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만 알 뿐 이것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계는 실제 능력의 향상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공간을 학습하는 것일 뿐이므로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 논문을 접했을 때는 게임을 통하여 공간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하여 실제 공간을 학습하고 그 결과 실제 공간에서 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포인트인 실험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공간을 학습하는 것이라 기껏해야 자주 가는 학교나
집 등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가는 곳의 정보를 미리 익히고 가면 좋겠지만 또 매번 그렇게 하기에는 매번 게임을 새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택한 질문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로 표시했으나 모든 질문에 대해 짤막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험 대상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실험 참가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이러한 점을 논문의 한계로도 저자가 직접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명이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원격 진료의 한 방법으로 컴퓨터 게임이 쓰일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따로 수집하지는 않았고 게임이 만약에 의학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 멀리서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면 이도 원격 진료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를 이번 논문에서 기대해 보았으나 이 논문은 치료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게임이 맹인들의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가? 단순히 특정한 공간에 익숙해지는 것뿐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논문의 초록 그리고 서론 수준까지 논문을 읽었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결과가 나오는 줄 알았으나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읽어본 결과 참가자들은 특정한 공간에 익숙해진 것뿐이었습니다. 즉, 능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공간의 구조를 익히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게임의 의학적 이용이라는 주제가 왜 디테일하고 과학적 근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건 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음주문화, 자살, 그런 주제들에 비해서는 주제가 훨씬 명확해 보였으며 또 이들보다는 뭔가 구체적인 수치들이 근거로 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게임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 공간 인지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의미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는데요. 그게 궁금했다면 실제로 7명의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게임의 성과와 실제 공간에서의 실험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성과가 공간의 구조를 얼마만큼 파악했느냐 알아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 공간을 덜 인지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질문은 앞에서 답변한 것과 중복되므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컴퓨터 게임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하지 않았는가? 글쎄요. 이는 논문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 게임의 부정적 영향은 게임 중독과 관련된 것들인데 맹인들을 위한 이 게임은 단순히 실제 공간의 구조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게임일 뿐이고 그닥 썩 재밌어 보이는 게임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게임에 중독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고 1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